안녕하세요. 저는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의 조경학과 조교수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Chu Won Im. I'm an assistant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 재생에 관한 골목길 가꾸기의 미국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축가 케빈 리치는 길은 도시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였고, 제인 제이콥스는 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살기 좋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기에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는 숨겨지거나 잊혀지거나 무시된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 길들은 너무 작아서 건물들 뒤에 가려져서 가기 힘든 곳에 있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목표 하에 재조명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골목길들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벨 스트리트 파크입니다. 시애틀 시내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구에 위치한 약 400m 정도 길이의 골목길입니다. 아주 다양한 기관들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는데요. 주민들, 시자문위원회, 시의 공원과 교통과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녹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벨타운이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알고 공공도로를 공공녹지 광장으로 개발하도록 하였고 벨 스트리트 파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량 중심 도로에서 공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넓은 식재 공간이 더해졌고 보행자를 고려한 횡단보도를 재설치하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자전거 거치대 등 보행자와 방문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오스틴, 텍사스의 Activating Downtown Alleys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골목길 111번, 넓이 20피트. 이 대상지는 텍사스 국회의사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약 100m로 건물 사이의 6m 정도 되는 공간에 설치 작업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시청, 비영리단체, 디자인 회사 등이었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이 프로젝트는 비용은 시와 디자인 회사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화려한 색의 리본과 조명으로 건물 사이의 윗공간을 장식했고 나무 팔레트로 공간에 높이감을 주며 앉을 자리도 구성했습니다. 벽화도 있고요. 다양한 식물도 배치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과 야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로 약 5일 동안 설치되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드타운 그린 앨리 프로젝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플레이스 메이킹에 중점을 두고 그린 앨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인데요. 대상지는 디트로이트의 미드타운에 위치한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길이 약 60m의 골목길입니다. 코워킹 공간이 있는 빌딩과 맥주를 파는 바 등이 위치한 곳으로 공사 후 새롭게 바뀐 골목길로 인해 공간에 활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의 도시 개발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걷기 좋은 환경과 커뮤니티 내의 연계성을 도모했습니다. 여러 사설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고 골목길은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던 골목길에 넓은 식재 공간을 넣고
투수 포장재를 포함하여 도로의 포장면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식물과 정비가 잘 된 골목길이 탄생하였고, 공사 이전에 미쳐져 있던 골목길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지도 지역 상업지구로서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시애틀로부터 8.3마일, 약 13.5km 떨어진 곳으로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5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고요. 약 800m 길이의 골목입니다. 연방 자금과 워싱턴주 교통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 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가게 앞은 주차 공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길을 걷거나 건너기도 불편하였고 매우 삭막한 가로였습니다. 공사 후 보행 공간은 더 넓어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건널목이 생기고 넓은 플랜터 공간에 더 많은 식자재를 심어 녹시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보행로만 있던 공간에 식재를 더해서 녹시율과 안전성을 높였고 이곳도 역시 이전에는 넓은 포장면만 있던 곳에 넓은 플랜터를 더해 안전성과 녹시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와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가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가게 앞 파티오 공간과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빗물 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실바셀이라는 것도 설치하여 보행 공간 아래에 빗물 저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단순히 노후된 가로를 개선한 것이 아닌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켓 옥타비아 리빙 앨리 프로젝트입니다. 마켓 옥타비아 리빙 앨리 프로젝트는 골목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도시의 여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듯이 약 36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계획과 교통과 공공사업과 등의 계획을 하였고 공사비는 약 23억에서 46억 원 사이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리빙 앨리 툴킷이라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각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골목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곳곳의 골목길들 중 개선이 필요한 이러한 곳과 같은 곳에 바닥 포장을 정비하고 나무와 식물들을 더 많이 심고 자전거 거치대와 벤치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가로 개선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도시의 골목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LA의 아발론 그린 앨리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도시의 골목길들이 단순한 동네 차로가 아닌 복합적인 활용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LA 남쪽의 여러 곳에 계획되어진 프로젝트입니다. LA 시청, Trust for Public Land,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환경디자인과 등 정부, 비영리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중 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50m 길이로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되었고 보다시피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나 시청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사 이전 골목길의 상태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벽에는 낙서와 바닥엔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공사 후 바닥 재정비와 식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이 되었습니다. 침수가 잦던 곳이라 빗물 유출수에 대한 고려를 한 포장재 설치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과의 소통을 원만히 잘한 프로젝트로
공사를 위해 청소를 할 때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 프로젝트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베리스트리트 파크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도로를 성공적인 도시 공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드타운 그린 앨리 프로젝트와 윈슬로우 웨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상업지구를 활성시켰고 그린 인프라가 환경뿐만이 아닌 방문자들을 유치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앨리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로 이벤트성 설치였는데요. 예술과 설계의 조화로 도심의 골목길을 활성화시킨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프로젝트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골목길 네트워크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장소들이 선정이 되고 그곳들을 오랜 시간을 거쳐 개선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골목길 가꾸기는 전체적인 도로 네트워크 내에서 실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신 프로젝트의 주된 사용자는 주민, 사무원, 방문자 등이 있고 적용된 디자인들을 보시면 커뮤니티 환경 개선 및 장소성 증진을 위해 모임 장소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식재 공간을 넓게 만들고 벽화나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건널목을 설치하거나 보행로와 도로 사이에 식재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고려로 빗물 관리 시스템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빗물 플랜터나 투수성 포장재를 설치하여 국부적 혹은 도심 내 홍수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여되는 기관들은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지역단체, 주민단체 등이 있었는데요. 프로젝트의 과정은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영리단체가 주민과 정부의 중간 단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주민단체의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지역단체는 프로젝트의 공사가 끝난 후 프로그램 운영이나 프로젝트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이 프로젝트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개별적 기부를 받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공공도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정부 주관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프로젝트도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me any questions to this email. Thank you.